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. 그 밑에 전세 가격이 있고 네. 집주인에 따라서 대출을 좀 받은 부분이 있는데 네. 바로 이 전세 가격과 대출 가격을 합쳐서 봤더니 집값보다 더 많은 네. 이런 집을 또 이런 전세 상황을 깡통 전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.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만기가 된 거예요. 그렇게 될 경우에 집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네.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가마저도 떨어지게 될 아유. 경우에 아.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런 와중에 집주인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. 뭐 대출도 받기도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전세값이 불안해지게 되는 네. 이런 악순환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바로 깡통 전세의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까? 자,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, 깡통 전세와 관련된 게시글이 수백 건이나 올라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. 한 사례를 읽어드리면요. 신혼 전셋집을 빌라로 마련한 20대 후반 A씨는요. 깡통 전세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. 전세금 1억 3천만 원 집에 대출 9천만 원 들여서 2년을 거주한 후에 만기가 돌아왔어요. 근데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와서 돌려받을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A씨는 그럽니다.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이사를 가라고 독촉해 왔고 대출금도 못 갚는 상황에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대책 없는 날로 살아왔습니다. 집주인은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아우. 돈 한 푼도 못 받고 저희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. 네. 네, 그런데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인 전세가율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던데요? 그렇습니다. 전세가율이라는 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에요. 근데 한 통계에 따르면요.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해 11월 54.48%에서 12월에 54.54%로 오른 뒤에 지난달 54.59%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. 깡통 전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그런 얘기죠. 자, 그리고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더 높습니다. 지난해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2,750여 건 중에 27%에 가까운 739건이 전세가율을 90%나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지난해 강서구의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8건이 깡통 전세다 이랬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상대적으로 공동주택,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깡통 전세의 우려가 덜한 편인데요. 네. 다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려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. 지역적으로 좀 볼까요? 강서구,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전세가율이 90% 이상,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벌써 90% 이상이 되는 예. 거니까 가능성이 높죠. 네. 강서구는 전체 거래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저기 나오는 것처럼 80% 가까이가 저런 전세가율이 예. 높은 그런 거였었고요. 도봉구와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90% 넘는 그런 빌라들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.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저렴하고 또 이런 빌라 부분들에 있어서 집값 대비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는 이렇게 되면 조금만 사고 나도 소위 말하는 전세금이 예. 위태롭게 되는 그런 깡통 전세들의 우려도 커집니다. 네, 그런데 보면 그 신축 빌라에 유독 깡통 전세가 많은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빌라의 특성이죠. 뭐 건설업자라든가 이제 빌라 세웠던 분들의 일종의 상술 마케팅이기도 한데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가 잘 안 나옵니다. 네. 맞아요. 게다가 신축 빌라는 또 다르죠. 네. 왜냐하면 옆에 이런 빌라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. 그렇지. 예, 네. 그렇게 새 되니까 새 거니까 네.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병이 왔을 때 그 전세를 아예 시세보다 높게 불러요.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 오. 계약을 하게 되면서부터 바로 이 깡통 전세의 그 위험이 시작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